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낙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낙찰 예상가죠. 낙찰 예상가. 제가 직업이 경매 컨설팅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없는 모르는 분들의 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분들 전화 오면 거의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낙찰 예상가죠. 얼마면 낙찰 받습니까? 얼마면 낙찰 받습니까? 최저가가 지금 이 사건 얼마인데 얼마나 써야지 낙찰 받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파트 경매는 몇 퍼센트 선에서 낙찰됩니까? 이렇게들 다들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는 심정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저도 예를 들면 경매 들어가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예상 낙찰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을 그렇게 하죠. 물건마다 다릅니다. 보신 사건이 어떤 거예요? 사건 번호 몇 번입니까? 그럼 또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 안 하고 보통은 얼마냐 그래요. 보통이 어디 있습니까? 평균이란 게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또 물어보시는 게 그 이사비는 보통 얼마 줍니까? 경매건은 보통이란 게 없습니다. 경매 사건에 따라서 이사비 한 푼도 안 드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사비를 좀 어느 정도 책정해야지 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사비 하면 되는데 또 명도비라는 표현을 쓰세요. 명도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사비 플러스 관리비입니다. 그죠? 명도라는 거는 집을 비우는, 그 사람 이사를 내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니까 관리비, 이사비 됩니다. 근데 관리비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밀려있는 사건도 있고 하나도 안 밀려있는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 문의를 여러분이 다음에 어디에 하실 때는 그냥 전화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평균, 보통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는 건이 있으면 사건 번호가 몇 번인데 이 사건 권리상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제가 알아보기로는 어떠어떠한데 얼마 선에 낙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관리비가 이렇게 블로그가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많이 밀려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그럼 낙찰가 외에 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려요. 근데 보통 이러면은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보통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떠어떠하다. 시세 대비 몇 퍼센트 선에서 낙찰이 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못 드립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빌라도 좀 어렵고요. 참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매하는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매는 10% 싸움이지. 경매는 10% 싸움이자. 자, 그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한 10% 저렴함이 됐지 라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매 낙찰되는 거 보니까 10% 안 되던데 10%는 뭐냐, 시세보다 높게 받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말씀들 하고 싶죠. 시세보다 높게 받는다. 그거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시세 조사를 잘못했든지,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채권자가 받든지, 그 채권자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 제가 그 경매 낙찰가의 비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채권자가 아닌 경우는 NPL을 이용한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 자체를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낙찰받는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매 컨설팅이 나쁜 사람이라서, 사악한 사람이라서 모르는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높게 쓰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경매 낙찰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뭐 MPA를 이용한 채권자 뭐 이런 걸 다 빼고 이해관계자 빼고 통상적인 건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 싸움입니다. 근데 그 10%라고 해서 무조건 10%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서 저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계속 계산을 합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열 몇 평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20 몇 평, 뭐 30 몇 평, 40 몇 평, 50 몇 평, 60 몇 평 많죠. 그죠? 뭐 100평대까지. 자, 그런데 20, 30평대 같은 경우에 열 몇 평, 그리고 주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이 요즘 20, 30평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갈수록 뭐 더 이제 또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도 늘어서 20평대가 도리어 인기가 최고로 많죠. 자, 그렇게 수요가 많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 싸게 못 받겠죠.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교통이 좋은 역세권, 거기다 뭐 더블 역세권 이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뭡니까? 10%가 아니고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학군이 굉장히 좋아. 애들 학교 다니기 너무 좋고 유해시설 없고 학원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면 그것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마트 잘 돼 있고 근린상가, 근린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편의시설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고 또 뷰가 굉장히 좋아. 바다 뷰 또는 뭐 강뷰 그리고는 뭐 공원 뷰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축이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경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으로 경매가 나왔어. 저 아파트. 야, 그러면은 뭡니까? 또 사람들 관심이 또 쏠리면서 그것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20,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 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죠. 20, 30평대. 자녀들이 어립니다. 보통 그죠? 그러면 초등 다니는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학교가 가까운 걸 보겠죠. 초등학교. 그러면 아파트에 따라서 보면은 뭐냐면 같은 어떤 쭉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보면은 초등학교가 우리가 말하는 초품화 단지 안에 있어요. 아니면 단지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차도를 건너지 않고 바로 아파트 단지나 조금만 돌아가면은 있다. 어떤 아파트는 차도를 건너야 돼요. 어떤 아파트는 차도를 두세 번이나 건너야 돼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거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나 선호하는 20, 30평대 아파트고 아직 신축이고 역세권이고 초등도 초품하고 인근에 가까운데 뭡니까? 마트도 있고 브랜드 아파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뷰도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0%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는 한 아파트가 그러니까 전체 단지 말고 한 아파트가 한 3,000세대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산 같으면 5, 6대 SK뷰, 용호동 5, 6대 SK뷰 같은 건 한 3,000세대 되거든요. 거기다가 거기는 대형 평형이 굉장히 많아요. 큰 평수가. 그래서 아파트 단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가까운 동이 뭐 101동, 102동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거기 그 101동, 102동 초등학교 가까운 동하고 그리고 저쪽 끝 반대쪽 뭐 108동, 109동 거기랑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평소에도 애들 걸어가기도 먼데 비라도 오는 날 이렇게 되면은 같은 단지 안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두세 명이 있다든지 어린 애들이 두세 명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굉장히 따지고 사람들이 이제 경쟁률이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그렇게 하신 분들 많거든요. 5대 SK뷰 102동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 자녀가 3명 있어가지고 꼭 소장님 나 이거 받아야 됩니다 해서 제가 뽑아드리는 금액보다 훌쩍 넘겨가지고 몇백을 더 써가지고 딱 잡는 분 계셨고요. 그리고 용호동의 LG 메트로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동이 거기가 43평인가 한번 경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 손님 그러더라고요. 입찰하는 날 아침에
제가 입찰가를 뽑아 드리니까 소장님 이 선이 안정선입니까? 그래서 아니요 1등 2등 이 정도 선에서 1등 2등 이렇게 될 거예요. 1등이 될지 2등이 될지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00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제가 400을 더 쓸게요. 그러고는 그 물건을 잡아요. 왜냐하면 그 집도 아기가 3명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고 뭡니까 어린이집 다니고 더 어리고 거기서 살면서 몇 년 살 건데 조금만 있으면 2, 3년 지나면 애들이 줄줄이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동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낙찰 결과를 보면 3등을 이제 3차를 갔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의 하자가 없고 그 감정가하고 시세가 비슷하면 한 번 유찰되고 2차에서 다 낙찰입니다. 그렇죠? 한 번 유찰이 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이 되면 20%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10%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차에서 낙찰이 되죠. 그런데 지금 감정가보다 시세가 살짝 낮아서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김 소장이 10% 싸움이랬는데 그거 감안하면 지금 2차 최저가에 들어가면 딱 10% 정도 저렴할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되나? 경매가 싸게 하자 싼 맛에 하는 건데 별로 차이도 안 나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고민하다가 이제 패스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딱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받아가면 실수했네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이번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 들을 사람들이 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김소장 그 사람 엉터리네. 아무도 안 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된 이제 3차 최저가에 감정가 대비 64%의 눈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 대비 64%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조금 더 올린 60 몇 %의 낙찰이 가능하다면 제가 컨설팅 하겠습니까? 아파트 그거 1년에 몇 건만 하면 저 평생 먹고 부자 때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근데 그 낙찰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 하죠. 그런데 그럼 이제 3차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2차 최저가를 자기 소신껏 패스를 했기 때문에 2차 최저가 그러니까 감정가의 80%하고 3차 최저가는 감정가 64%죠. 그 사이선에서 자기는 고민하는 거예요. 끽해봤자 그 사이에서.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경매란 우리가 그래요. 모든 게 관심이 있을 때 보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맨날 보고 지나가면서도 눈에 띄지 않았던 게 내가 관심이 있으면 10년을 20년을 지나다니다가도 안 보였던 게 눈에 띄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매건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보면서도 2차를 패스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보고 있다가 이제 2차 패스하면은 약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야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지? 하고 이 사람 역시도 엄청나게 저렴하네. 뭐야 이거? 경매가 이런 건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자기도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막 알아보고 자기도 통계도 보고 알아보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럼 얼마를 써야 되나. 그럼 막 이제 지금까지의 경매 낙찰 사례들을 막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네, 컨설팅하고 같이 컨설팅에서도 이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럼 자기들도 보고 그 낙찰 사례는 컨설팅 업체에서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욕심이 나면 그래? 그러면 나도 이번에 그러면 3차지만 2차를 넘겨야 되겠다. 왜? 2차를 살짝 넘겨도 말하는 10%는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금매보다도 더 저렴하니까 난 이걸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매 낙찰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3차를 가더라도 64%를 가더라도 60 몇 %에 낙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3차 가서 감정가 대비 60 몇 %, 64에서 거기 조금 올려가지고 낙찰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전혀 입지도 안 좋고 20, 30년 됐고 세대수도 안 좋고 그 인근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리고는 뭡니까? 그 브랜드도 안 좋고
그 인근에 공기도 공장 뭐 인근에 막 공장들 있고 그 공장 있고 또 그런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뭐 20, 30평대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직장 가깝고 저렴한 맛에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 있으면서 4, 50평대, 5, 60평대 아파트 있거든요.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물건이 그렇게 싸게 낙찰되는 거지 그래도 괜찮은 물건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들 찾으시는 20, 30평대 아파트 그리고 역세권 학군 좋고 여러 가지 근린 뭐 시설 잘 돼 있고 초등 가깝고 브랜드고 신축이고 이러면은 10%가 뭐예요?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 갭은.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아시고 경매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컨설팅에서 뽑아드리면은 무조건 컨설팅은 낙찰 받아야지 저 사람 돈 버니까 일부러 저러는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유튜브에 자기도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올려놨어요. 바지, 경매 바지, 책받침, 경매 사기다. 컨설팅 업체에 뭐 의뢰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는 그래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1등하고 2등하고의 그 갭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살짝 2등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받쳤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당하는 그거보다 혼자서 못 모르면서 해가지고 권리분석의 사고라든지 문제 생기는 것보다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해 가지고 하는 그거는 미미한 거라 이거죠. 그리고 컨설팅 업체에서 일부러 가짜 2등을 낙찰때 기분 좋으라고 아슬아슬한 금액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입찰가를 정하는 거는 컨설팅에서 다 자료 제공을 하고 통계를 뽑아드리면은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해서 그렇게 낙찰을 받았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한지 저는 아직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1달 반쯤 됐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에 경매 관련해서 어떤 글들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런 뭐 바지 얘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나오는데 참 자괴감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컨설팅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굴러가는 거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금액 결정을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는 컨설팅을 통해서 받으시고 명도 같은 것도 도움을 받으시고 단 입찰가 정할 때 뭡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분석이 나올 때 그냥 뭐 이렇게 뭡니까 뜬구름 잡듯이 얼마 쓰세요 이러면 들을 필요가 없지만은 시세조사 본인도 하시고 컨설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낙찰 사례 분석 표 다 해가지고는 계산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와지면 그래도 나는 이거 욕심이 난다 하면은 그대로 통계대로 해서 잡으시고 그럴 바에야 나는 별 의미가 없다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매가 보면은 3차 가서 2차 가격을 넘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한 달씩 더 홍보가 됩니다. 정말 일반적인 중개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려고 내놔도 홍보가 잘 안 돼서 도리어 그러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다 봅니다. 전국에서 다 보기 때문에 통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러 경매 넣기도 합니다. 팔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10% 싸게 받으면 엄청 잘 받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 물건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러면 더 하고요. 그거는 정말로 로또입니다. 하늘에서 도운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말은 그죠? 초역세권, 신축, 초등 가깝고 좋은 물건은 10%도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대형 평수는 그 대신에 금액의 그 갭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